여러분 안녕하세요. 5시간 투자에서 수능 한국사 1등급 맞게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국권 피탈 과정, 의병,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2021년도 기출문제네요. 밑줄 친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일본 정권 대사와 공사가 조약서를 들고 궁궐에 들어와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인 통감을 우리나라에 두고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을 두고 통감 정치를 시작하는 조약은? 그렇죠. 이 조약은 을사늑약이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찾아라. 을사늑약이 언제 체결됐는데요? 1905년에 한번 찾아볼까요? 신미양요 발발, 이건 1871년 얘기고, 강화도 조약 체결, 이건 1876년도에 체결됐고, 제1차 갑오개혁 시작은 1894년, 대한제국 수립은 1897년이고, 고종의 강제 퇴위는 1907년. 아하, 그러니까 대한제국 수립된 1897년 이후 고종의 강제 퇴위 1907년 이전이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니까 라가 옳은 시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라. 여러분,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렇죠. 이 문제는 을사늑약에 대해 묻고 있네요. 이번 기회에 을사늑약을 포함해서 국권 피탈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을 자신들의 세력하에 두기 위해 지속적으로 갈등하던 러시아와 일본은 결국 1904년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러일전쟁. 1904년 2월 일본군이 류순항과 인천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 선제 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일본은 러일전쟁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종을 협박해 대한제국 내에서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군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는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한다. 그리고 연이어 1904년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해 고문정치를 시작한다. 그래서 파견된 재정고문이 일본인 메가타, 외교고문이 미국인 스티븐스. 이후 1905년이 되자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를 전권대사로 파견하여 군대를 동원해 고종을 협박한 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정치를 실시하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다. 또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 즉 정미 7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시켜버린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2020년도 기출문제네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언제? 1904년 2월에. 나는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된 후 의병들이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감행하였다. 이건 언제? 1907년도 얘기네요. 1907년도. 따라서 1904년 2월 이후 1907년 이전 사실 고르면 되겠네요. 보기 한번 볼까요? 1번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건 1894년 얘기고, 2번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겼다. 대한제국 외교권을 빼앗긴 건 1905년 을사늑약인데, 가와 나 사이 들어가네요. 2번 정답. 3번 홍경래인한이 발발하였다. 홍경래인한은 순조 때, 연도로는 1811년 한참 전 얘기고, 4번 노비안검법이 시행되었다. 아이고, 이건 더 올라가네. 이건 고려 때, 고려초, 고려 제4대 임금 광종 때 실시된 게 노비안검법. 5번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훈련도감은 언제?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 2번 문제 역시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권 비탈 과정을 묻고 있네요. 정리된 사람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은 1번 문제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습.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017년도 기출문제네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태왕제, 고종황제를 복위시켜라, 외교권을 돌려놓아라, 통감부를 철거하라, 군대시설의 자유를 회복하라, 13도 창의군의 군사장인 허위가 선발대를 이끌었다. 그 목적은 통감부를 무너뜨리고 한일 신협약 등을 파기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고종황제를 복위시켜라? 일단 뭐 태위가 돼야지 복위를 시키잖아요. 그럼 고종황제 강제 태위 이후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13도 창의군 얘기 나왔네. 아이구야, 그러면 연도로 보면 1907년도 내용들이네요. 따라서 적절한 탐구활동으로는 그렇죠. 1907년 이 무렵 얘기하면 되겠네요. 보기 볼까요? 1번 서울진공작전의 결과를 알아본다. 1번 정답이네요. 1번 13도 창의군이 1907년 말에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서울진공작전을 1908년 1월에 시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다. 1번 정답. 2번 진주농민봉기의 목적을 분석한다. 진주농민봉기 언제 일어났다? 1862년 임술농민봉기 시작이죠. 한참 전의 얘기고. 3번 인천 상륙작전의 과정을 정리한다. 이건 6.25 때 얘기네. 6.25 때 1950년 얘기고. 4번 공주 우금치 전투의 원인을 찾아본다. 이건 1894년 동학농민운동 관련 내용이고. 5번 제너럴 셔머너 사건의 영향을 살펴본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병인 양요가 일어난 1866년에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나죠. 어찌됐건 여러분 이 1907년도와는 상관이 없다. 따라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 3번 문제에서는 정미의병과 서울진공작전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이번 기회에 의병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화기와 대한제국기의 의병은 총 3번 일어나는데 1895년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유인석, 이소웅 등의 양반 유생들이 주도하여 을미의병이 처음으로 일어난다. 1905년에는 을사늑약을 계기로 을사의병이 일어나는데 양반 유생 출신인 최익현뿐만 아니라 신돌석 등 평민의병장도 이때 출연하여 크게 활약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7년에 정미칠조약의 체결과 군대 예산을 계기로 정미의병이 일어나는데 이 정미의병은 해산 군인들이 가담하면서 의병의 조직과 전투력이 크게 강화된다. 그래서 이때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를 중심으로 13도 창의군이 구성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수행하게 되고 그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군하였으나 일본군의 반격과 의병 내부의 문제로 결국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2019년도 기출문제네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주제, 가락지에 담긴 애국심, 발행연도 2007년, 발행 배경은 전국적으로 금주, 금연, 가락지 모으기 등을 통해 성금을 마련하여 일본에 진 나라빚을 갚으려고 한 가운동 100주년을 기념함. 가운동 100주년 기념표가 2007년도에 발행됐으니까 가운동은 그러네. 1907년도에 있었네요. 1907년도에 나라빚을 갚기 위한 운동은 그렇죠. 국채보상운동. 따라서 이 문제는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됩니다. 이 치안유지법으로 탄압받은 건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2번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조선 형평사회주의로 전개된 운동이 형평운동. 근데 이것도 1920년대 초 얘기네요. 3번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이게 정답이네요.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확대된다. 3번 정답. 4번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평양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건 그렇죠.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5번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영남 만인소의 계기는 그렇죠. 1880년 김홍집이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돌아오면서 국내에 유포한 조선 책략.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묻고 있네요. 그럼 국채보상운동 정리합니다.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의 결과로 고문정치가 시작되고, 이때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일본인 메가타가 일본으로부터 대량의 차관을 도입한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일본에 더욱 예속되게 되고, 그래서 1907년에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즉 나랏빚인 국채를 민간인들이 성금을 모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전민족적, 전국적 모금운동으로 확대된다. 그러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은 통감부 주도로 국채보상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베델, 양기탁 등 대한매일신보 간부들에게 누명을 씌워 이들을 탄압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저지시킨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21년도 기출문제네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락지를 빼서 가운동에 앞장서자. 나랏빚 1,3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지에 따라 국권이 달려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각지에서 가운동에 호응하여 남자들은 담배를 끊어 저축한도를 모금하고 있으며 황제께서도 담배를 끊을 뜻을 밝혔다. 이에 우리 여자들도 각각의 가락지를 빼서 나랏빚을 갚는 데 앞장선다면 국권이 회복될 것이고, 여자의 힘이 세상이 전파되어 남녀 평등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랏빚 1,300만 원을 갚기 위해 남녀 모두가 동참한 민족적 운동, 가운동은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이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라. 1번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이건 이모군란 또는 갑신정변 얘기고. 2번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은 건 사회주의자 또는 독립운동 세력. 3번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주도하였다. 여러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언제 수립되죠? 그렇죠.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 직후네요. 아이고, 이건 한참 뒤 얘기고. 4번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4번이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 4번 정답. 5번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만손 등이 주도한 영남 만인소의 계기,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1880년 김홍집이 들여온 조선 책략. 따라서 이 문제 4번이 정답이었네요. 4번 정답. 자, 이 5번 문제도 4번 문제와 같이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묻고 있네요. 정리되신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정리 안 된 사람은 4번 문제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수.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